코난은 진과 워커의 코드네임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애니에서는 사실 이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초기에 코난이 길어야 반년, 많으면 1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검은 조직 관련 떡밥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었는데요. 제작진의 이 오판 하나가 메인 스토리에 복구 불가능한 구멍을 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야노 아케미 생존 처리 사건. 애니메이션 13화 기묘한 사람 찾기 살인 사건. 애니만 보신 분들은 이 편을 그냥 평범한 사건 하나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원작에서 이 에피소드가 뭐였는지 아시면 경악하실 건데요. 원작 만화 2권에서 미야노 아케미 가명으로는 히로타 마삼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이바라 아이의 친언니죠. 원작에서 아케미는 검은 조직의 지시로 10억엔을 강탈하는 사건을 벌이는데요. 동생과 함께 조직을 빠져나가기 위해서인 거였죠. 하지만 임무를 완수한 뒤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라 진의 총구였습니다. 진은 냉혹하게 그녀를 쏴 죽이고 아케미는 코난의 눈앞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코난이 검은 조직의 진짜 공포를 체감하는 첫 번째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케미의 죽음이 나중에 하이바라 아이가 조직을 배신하고 탈퇴하는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아케미의 죽음이 없으면 하이바라 아이의 서사 자체가 성립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뭘 했느냐? 어린이들이 보기에 여성이 총살당하는 결말이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검은 조직의 등장 자체를 통편집해 버렸습니다. 진도 안 나오고 워커도 안 나오고 배우가 전혀 엉뚱한 일반 범죄자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케미가 죽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서 경찰에 체포되는 엔딩으로 결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연재가 장기화되면서 하이바라 아이가 등장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하이바라가 조직을 배신한 이유가 뭐예요? 언니가 죽었으니까인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언니가 살아있잖아요. 스토리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작진은 어떻게 했느냐? 무려 100화가 넘게 지난 128화에서 검은 조직 10억엔 강탈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급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있던 아케미를 다시 끌고 와서 이번에는 원작대로 진한테 죽고 말죠. 한번 살려놨다가 다시 죽이는 말 그대로 총억이 벌어진 건데요. 그리고 이 수습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원작에서는 아케미의 죽음을 아주 초반에 경험하면서 조직의 공포가 자연스럽게 각인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128화가 돼서야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검은 조직 서사 전체가 뒤늦은 땜질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이바라 아이라는 핵심 캐릭터의 존재 이유를 초반부터 갉아먹은 구조적 참사인 것이죠. 이런 원작과 애니의 차이 앞으로도 계속 파헤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네임이 증발한 신칸센 대폭파 사건. 애니메이션 5화이자 원작 4권의 이 에피소드는 코난 전체 서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에서 코난이 처음으로 진과 워커의 코드네임을 알아내거든요. 원작에서의 전개를 설명드리자면 코난이 신칸센을 타고 가다가 자기를 어린아이로 만든 장본인들, 그러니까 진과 워커를 우연히 다시 마주칩니다. 코난은 기지를 발휘해서 도청기를 설치하고 이들의 대화를 엿듣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과 워커라는 코드네임을 알아내죠. 숙적의 정체에 한 걸음 다가가는 숨막히는 서스펜스의 한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여기서 진과 워커가 안 나옵니다. 진과 워커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검은 옷을 입은 전혀 엉뚱한 가짜 범인들 뚱보와 홀쭉이 콤비로 교체해버린 건데요. 즉 검은 조직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 코난이 진과 워커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경로가 영영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래 신칸센에서 도청으로 알아냈어야 하는 정보인데 그 에피소드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검은 조직 스토리가 본격화되면 코난이 아무런 계기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진과 워커라는 코드네임을 알고 있는 또다시 총욱이 벌어집니다. 애니메이션만 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알아낸 거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논리적 구멍이 생겨버린 거죠. 세 번째, 소년 탐정단의 시간 역행. 이건 규모는 작지만 나중에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각색이었는데요. 원작 1화에서는 원래 소년 탐정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니치가 코난으로 작아진 뒤에 테이탄 초등학교에 편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 만나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아동 시청자의 몰입을 위해서 1화부터 소년 탐정단을 등장시킵니다. 고등학생 탐정 쿠도 시니치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오리지널 씬을 끼워 넣죠. 이게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근데 192화 목숨을 건 부활 에피소드가 방영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코난이 일시적으로 원래 모습, 그러니까 고등학생 쿠도 시니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소년 탐정단 아이들이 시니치를 "저 형 누구지? 라고 합니다. 1화에서 분명히 얼굴 보고 인사까지 나눴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끼워 넣은 각색 하나가 200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모순으로 폭발한 거죠. 네 번째, 검은 조직의 가장 은밀한 대사가 사라진 날. 이거는 성인 지향적 코드의 검열 이야기입니다. 이건 코난 팬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인데요. 애니메이션 230화 수수께끼의 승객편.
원작 29권 버스 하이제킹 사건 도입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검은 조직의 베르무트가 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랜만에 마티니라도 만들어 볼까? 이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칵테일 마티니는 술인 진과 베르무트를 섞어서 만든다는 겁니다. 코드네임이 진인 남자와 코드네임이 베르무트인 여자가 섞여서 마티니를 만들겠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성인용 농담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거 깊은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사이면서 동시에 조직 내 권력 구도를 보여주는 핵심 복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베르무트가 진을 베이스로 삼아 자기 뜻대로 다루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실버 블렛이라는 칵테일을 아시나요? 이것도 드라이진을 베이스로 만든 칵테일인데 별명이 벽사의 술, 마귀를 쫓는 술인데요. 그리고 베르무트가 나중에 코난을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실버 블렛이라고 부르죠. 진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 조직의 핵심인 진을 쓰러뜨릴 존재를 상징한다. 이 연결고리가 마티니 대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사가 애니메이션에서 통째로 잘려나갔어요. 저연령층 시청자한테 육체관계 암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추리물 팬들에게 캐릭터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는 인물 간의 관계나 권력 구도를 유추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떡밥을 통편집해버리면 애니메이션만 보는 시청자는 베르무트가 왜 그렇게 코난을 특별하게 대하는지, 진이 왜 독단적인 베르무트를 함부로 못하는지 그 서사적 근거를 영영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제작진의 검열은 잔인한 장면을 지운 게 아닙니다. 추리물의 단서를 지웠고 누아르의 매력을 지웠고 캐릭터 관계의 깊이를 지웠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은 이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원작의 훌륭한 스토리보드 역할을 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컷과 컷 사이에 숨겨진 원작 속 철학적 여백까지는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검열의 칼날이 닿지 않은 작가의 원본, 고쇼 작가님의 펜촉이 직접 닿은 원작 만화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제작진이 실수로 날려버린 진짜 코난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장면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